반갑습니다. 힐로TV입니다. 오늘은 당뇨, 비만, 치매 예방은 물론 저속 노화에 이르기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나를 치료하는 숲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늘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걸까? 왜 병원에 가도 병이 낫지 않는 걸까? 도시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한 치료를 경험할 순 없는 걸까? 치료는 자연이 한다. 의사는 돌볼 뿐이다라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아픈 당신에게 숲을 처방합니다. 라는 책은 바로 이 같은 오래된 통찰과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면역력 회복, 혈압 수치 저하, 저속 노화, 우울증 완화, 성인병 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숲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년차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숲에서 직접 몸과 마음의 치료를 경험한 저자가 다양한 환자의 사례와 연구 결과로 입증된 포레스트 코드 6주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숲에서 피톤치드를 들이마시고 바른 자세로 걷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의학 기술보다도 쉽고 간편한 숲 처방을 이 책과 함께 실천한다면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숲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메시지까지 담아냅니다.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전 지구적인 공존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숲은 다종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너른 품과 같이 우리를 반기는 숲은 부드럽고 강력한 설득 효과를 발휘하여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부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공존을 추구하는 숲의 생명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숲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면 아팠던 우리의 몸과 마음, 삶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책 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힐로TV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숲을 다니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숲이 가진 지혜의 힘을 알지 못했던 몇 년 전 모든 일이 힘겨웠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과 육아로 녹초가 된 몸은 물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진 자존감에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숲을 찾았습니다. 출근 전 집 근처 숲을 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고갈된 에너지가 채워지며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이 솟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렴풋이 숲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매주 적어도 2번씩 숲을 찾으며 앙상해진 영혼을 살찌우고 체력을 다져 생각만 하던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숲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동화책과 건강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숲에서 되찾은 몸과 마음의 여유 덕분에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숲의 치유력을 경험할수록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에너지와 창의력의 원천을 알지 못하는 걸까 하고요. 이른 새벽 숲을 찾는 이들은 노인과 새뿐이었습니다. 주변을 들러보니 아이들마저 우울증으로 약을 먹을 만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숲이라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 공간을 찾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숲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차원을 넘어 창의력과 행복, 성공의 원천을 품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려 더 많은 사람이 숲의 치유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코드의 주파수를 맞추고 몸과 마음의 행복을 실현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이 포레스트 코드를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랠프 월드 에머슨, 메리 올리버, 월트 히트먼 같은 자연주의 시인부터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간수한 삶을 실천한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 아인슈타인 링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창의성과 성공의 자양분을 포레스트 코드에서 얻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포레스트 코드란 인간의 DNA 코드에 작용하여 후성 유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숲의 치유 능력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찍으면 암호가 해석되는 것처럼 숲이 가진 치유의 암호가 오감을 통해 우리의 유전 암호에 연결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속도와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철학의 근간에는 포레스트 코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자연인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죽음과 절망 직전에서 있었지만 포레스트 코드를 매일 실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고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진료실에서 마주친 많은 환자 역시 포레스트 코드를 통해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숲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 3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 숲 리듬은 우리의 생체 리듬과 닮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류와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이를 말하는 사이에 놓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도 토끼, 사자 같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자연과 더불어 삶의 스트레스에 적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 안에서 혹은 자연 곁에서 대자연의 손길을 느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시적 뇌부위라 할 수 있는 뇌관 고피질은 자연이 베푸는 안정감 속에서 과부하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독하며 건강을 지켰을 것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손길을 뒤로하고 간헐적으로만 자연을 찾기 시작한 역사는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유목과 농경 문화를 지나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많은 병이 생겼습니다. 달라진 환경과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 장시간 업무, 운동 부족 등 현대의 생활 양식이 불러온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급기야 성인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체 리듬과 닮은 숲 리듬은 우리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치유의 길로 이끕니다. 둘째, 숲은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유례없는 산불, 해마다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강력한 태풍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듭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약탈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를 일삼았던 인간의 업보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맑은 공기,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듯 숲은 우리의 공기와 같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숲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연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입니다. 게임, SNS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계곡에서 수영하고 산에서 곤충 채집을 하고 부모와 함께 산과들로 다니며 자연이 제공해주는 가르침과 위로를 받으며 자랐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불안과 스트레스 요소는 증가하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은 배우지 못하니 어디에서 삶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숲은 아이와 어른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 대자연의 토닥거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숲을 걷기만 해도 낫는다. 숲을 산책하는 것만으로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려면 과부하된 알로스테시스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숲은 다양한 기전으로 알로스테시스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숲에 가면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안정시키는 알파파로 뇌파가 전환됩니다.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고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면서 대사증후군의 악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중년 남성들에게 숲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일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도쿄 교외 산림공원과 도심 지역으로 각각 2번의 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여행 전후 혈압을 측정하였더니 도심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때보다 숲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24명의 고혈압을 앓는 노인을 무작위로 2그룹으로 나눠 일주일 동안 한 그룹은 도시로 다른 한 그룹은 숲으로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상태의 중요 지표도 함께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숲으로 떠난 그룹의 혈압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컸고 심혈관계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숲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 활동을 활성화해서 인체의 혈압 조절 체계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낮춥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이는 의료기기가 개발된다면 아무리 비싸도 구입하려는 환자가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대사증후군 같은 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천연 의료기기가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심지어 무료인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늘어나는 뱃살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숲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거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고민은 줄어들 겁니다. 똑똑한 면역력을 향긋한 피톤치드로부터 저는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 내원한 환자들에게 숲을 처방합니다. 숲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1928년 러시아 레닌그라드 대학교의 생화학자인 보리스토킨 박사에 의해 피톤치드는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교란된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톤과 죽인다는 뜻의 사이드가 합쳐진 용어로 식물이 내뿜는 휘발성 향기 물질입니다. 2005년 11월 아토피로 고생하는 어린이 3명을 7개월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산림욕과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아토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판과 벽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여름 방학을 숲에서 보내게 하자 조절되지 않았던 아이들의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된 겁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도 피톤치드의 면역력 효과를 입증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용 쥐에게 소나무, 잣나무, 편백, 화백에서 추출한 피톤치드를 주입해 스트레스 물질인 코르티솔의 농도 변화를 조사했는데 모든 쥐의 코르티솔 농도가 20에서 25%까지 낮아졌습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은 폐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치료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런 치료 효과는 1900년대 초 뉴욕의 한 병원의 사례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폐결핵이 창궐하여 많은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들어차 더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뉴욕의 한 병원에서 병원 뒤에 있는 숲에 임시로 텐트 병동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텐트 병동에서 치료한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피톤치드의 살균 효과가 적지 않은 효과를 주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피톤치드의 살균 효과는 결핵균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식중독과 수막염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화농성 중이염의 원인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 여성지렴을 일으키는 칸디다균에서도 항생제나 항진균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요즘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으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내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피톤치드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숲의 효능은 살균 효과가 뛰어난 피톤치드에만 있지 않습니다. 병균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살의 세포, 이른바 NK세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여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고 기대 수명을 비교해 본 결과 수치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숲은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고 NK 세포를 증가시켜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임야청의 미야자키 요시우미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산림욕을 하게 하고 NK 세포 수를 관찰했더니 그 수가 점점 증가했다고 합니다. 35세에서 56세 사이의 남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에서는 산림욕이 NK 세포의 활동과 수, 면역 세포 내 항암 단백질 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지속됐습니다. 다시 말해 한 달에 한 번 숲에 다녀오기만 해도 암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숲의 면역 세포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산림욕의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효과에 의한 것으로 숲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숲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NK세포 면역요법이 완경기 증후군, 당뇨, 소화기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치료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숲을 걷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 류머티즘 진단을 받은 인자 씨 역시 마음이 답답해 근처 숲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통증이 조금씩 호전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숲을 찾아 1시간가량 걸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통증에서 벗어나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2번은 꼭 숲에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면역력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값비싼 영양제 대신 피톤치드를 처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레스트 코드 활용 사례. 산림청은 전국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 국민 건강 증진과 심신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목공예 체험, 숲속 명상, 숲길 걷기와 임신부 및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태교 명상, 맨발 걷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일반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숲은 국가적 의료 비용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폐를 원한다면 숲이라는 산소 탱크로. 3년 전에 폐암으로 왼쪽 폐 일부를 절제한 뒤로 수정 씨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확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인지력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날 농도를 확인해 보면 어김없이 나쁨이 나올 정도로 그녀의 감각은 민감한 편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과 미세먼지, 황사 등의 가장 취약한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호흡 기관 중에서도 폐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폐는 인내심이 강해서 상태가 아주 심하게 나빠지기 전까지 약간의 기침과 가래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신체 기관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존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이라도 천식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헥타르의 숲에서 1년간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량이 0.75kg 정도이므로 1헥타르 숲이 생산하는 산소는 45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양입니다. 지구는 대기 중 약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농도가 19% 이하로 떨어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통,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4% 이하면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도심에서 걸을 때보다 숲에서 걷고 나면 덜 피곤하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숲의 산소 농도가 도심보다 1에서 2%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공기의 산소 농도는 20.9%이며 실내나 지하실은 18에서 19% 정도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이 나무라는 필터로 걸러진 깨끗한 산소라는 차이도 있을 겁니다. 공기 1세제곱미터당 먼지 알갱이 수만 보더라도 도시는 10만 개지만 숲속에서는 500에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숲에 가면 온몸이 시원하고 쾌적해지며 뱃속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수정 씨에게 주기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은 숲에 가서 폐를 정화하는 산소 치료 처방을 했습니다. 그 뒤로 수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숲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기를 이용해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숲에서는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산소 치료를 무료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숲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지 않았나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약 없이 치료하는 법. 산림욕은 불안, 우울, 분노, 피로 및 혼란한 마음의 상태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숲에 가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청 내 세로토닌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기분 상태 검사에서 활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또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산림욕을 하게 한 후 심리 효과를 비교했는데 신기하게도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에 더 큰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적 과부하 상태로 살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오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진단받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안정시키는데 자연을 접하고 숲길을 걷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7세에서 63세 사이 113명의 번아웃 환자를 대상으로 10주 동안 1주에서 2주에 2번 3시간짜리 번아웃 신드롬에 대한 자연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삶의 질 번아웃 증상에 대해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최소 6개월 동안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숲을 찾는 게 번아웃이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연, 특히 숲은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숲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 활성화되어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햇볕을 받으며 숲길을 걸으면 천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여 우울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브리스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합동 연구팀은 흙 속에 존재하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케라는 미생물이 호흡이나 피부 접촉 등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 혈류를 타고 뇌신경 세포를 자극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면증, 졸음, 두통, 메스꺼움, 무기력증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증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의 진단과 그에 따른 상담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가벼운 우울감이 느껴질 때는 상담 치료와 함께 숲이라는 천연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즈넉한 숲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 우울한 기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행복 지수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포레스트 코드 활용 사례. 핀란드는 유럽에서 숲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는 정부 지원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에서 활동을 하고 나면 심리 상태가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핀란드 정부는 국가적인 골칫거리인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최소 5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도록 권장했습니다. 아울러 도심에 있는 공원보다는 야생적 환경을 갖춘 국립공원을 걷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명을 잠재우려면 숲에서 오감 디톡스부터. 이명 치료에 숲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숲의 조용한 환경은 이명 치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숲에 가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등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소음이 쉴 새 없이 들리는 도시와 비교하면 숲은 방음 장치를 한 듯 조용한 편입니다. 숲의 고요함은 도시 소음에 지친 고막이 쉴 수 있는 쉼터인 셈이죠. 이 고요함에 익숙해질 때쯤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숲에서 청력만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숲의 푸른색은 원색적인 디지털 화면에 지친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먼 곳을 바라보며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또한 맑은 공기와 상쾌한 피톤치드로 도시의 매연을 비롯한 온갖 냄새와 미세먼지에 오염된 코를 시선의 후각도 되살립니다. 이렇게 숲은 오감을 디톡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갖 소음, 원색적인 색깔, 자극적인 냄새로 지치고 둔해진 오감을 숲이 가진 고유한 힘으로 중화시켜 감각을 되살립니다. 이는 숲의 맑고 깨끗한 환경이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오감을 디톡스해서 본래의 감각을 회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과부하와 각성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2012년 보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끄고 사랑하는 이의 눈을 보며 대화하라는 축사를 남기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숲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는 감각의 봉우리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의 회복을 위한 뇌 휴식의 첫걸음은 오감 디톡스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원인모를 이명의 해결책도 숲에서 오감을 디톡스하는 데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우아한 노년을 꿈꾼다면 자주 숲을 찾아 귀를 씻어내는 시간을 가지길 권합니다. 노화 시계를 2배 천천히 가게 만드는 숲의 마법. 건강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영자 씨를 처음 봤을 때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주름 없는 피부와 꼿꼿하고 단아한 걸음걸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검진상 혈압, 혈당, 체중 등 객관적인 건강 지표도 40대 못지 않았습니다. 70대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안의 비결을 묻자 영자 씨는 10년간 꾸준히 다닌 숲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식음을 전폐한 채 집에만 있던 영자 씨를 보다 못한 아들이 매일 집 근처 숲에 산책으로 데려가 걷게 한 게 계기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숲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 영자 씨는 하루 이틀 아들이 바쁠 땐 혼자서 가기도 하다가 어느덧 매일 숲에 가는 재미로 10년을 살았다고 요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시선, 고정관념,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배경, 가정환경, 사회적 성공, 평판, 정치 성향 등 세상이 곳곳에 설치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외면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장 견고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신의 신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나이에 맞는 신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숲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숲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숲에서는 그 어떤 편견 없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천억 년에 이르는 자연의 역사 앞에 인간의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할 뿐인 셈이죠. 영자 씨는 숲에 있을 때면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숲길을 걸을 때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열정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영자 씨의 말처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노화라는 일련의 과정이 힘들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데 필요한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숲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가볍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노쇠를 5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자 씨처럼 매일 숲에 가서 40분 정도 산책하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의 노화 시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 느리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숲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육체적 건강, 즉 심장과 폐 기능 향상, 질병 발생률 감소, 우울증 감소, 근력 강화, 골다공증 예방, 낙상 방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웰에이징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넘쳐나지만 노년층에겐 여전히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저도 죽는 그날까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숲을 걷다가 어느 날 내 집에서 잠들 듯 눈을 감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 재산, 명성, 사회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통과 의례입니다. 포레스트 코드는 우리의 의식을 젊게 하고 유전자 발현을 자극해 원하는 순간까지 젊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자주 숲에 가서 걷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웰에이징의 주춧돌과 같은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수십억 년에 이르는 자연의 역사가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필멸의 이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회가 정한 기준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높은 자존감,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젊은 시절 내 몸과 마음을 유지했던 유전자들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숲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시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어 정신적으로 성숙한 멋진 인간으로서 늙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영자 씨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숲에 가기를 권합니다. 숲에서 사회의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숲 넛지 기능. 숲은 자연의 넛지가 도처에 있습니다. 숲에 가면 자연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설득이 시작됩니다. 먼저 숲에서 숨 쉬고 걷는 동안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신체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숲에서 분비되는 피톤치드는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면역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숲에 가기만 해도 저절로 신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둘째, 숲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잔뜩 항진되어 있던 교감 신경계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오감을 안정시키고 나무 사이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햇빛이 비타민 D 합성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햇볕이 형클어진 바이오리듬 시계를 맞추고 세로토닌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건 덤으로 찾아오는 넛지 효과입니다. 셋째, 슬픈 감정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자존감의 상처를 받곤 합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받기만 할 뿐 치유하지 않은 채 묻어두는 데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덧날 때가 많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깊은 골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숲에 간다고 해서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요한 숲길을 걷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너그러워지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토닥이는 자연의 품에서는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또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숲에 가면 자연스럽게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기적으로 숲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숲이 주는 고요함과 맑고 깨끗한 공기로 가득한 환경은 사유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삶을 새로운 단계로 고양시킵니다. 의도치 않게 영적 넛지 효과를 보는 셈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숲을 예찬한 수많은 위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숲의 넛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의 첫걸음은 일주일에 한 번 숲에 가는 실천에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